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손해보험 등록 자격 시험 대비 7월 실전 문제풀이 과정의 두 번째 시간 18번부터 여러분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번은 4점짜리 문제죠. 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초 보험 계약 체결 시 중요 사항을 설명하면 설명 의무죠. 그러니까 설명 의무를 이행해야 되는데 이후 계약 체결 시에도 보험업법 제95조의 2 및 금속법 제19조에 따른 설명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는 계약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최초 보험 계약 체결 시 설명을 한 것으로 어서 두 번째 계약에서도 설명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즉 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아도 되는 계약이 어떤 거냐. 자, 이걸 물어보는 거네요. 그죠? 자, 1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최초 보험계약과 동일한 보험계약. 일단 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더라도요,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더라도 상품 자체가 바뀔 수가 있는 거죠. 전혀 다른 상품이 가입한다 이랬을 때는 주요 사항을 설명을 해야 되죠. 그렇겠죠. 예, 얘는 이행한 것으로 보는 계약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번, 이미 가입되어 있는 보험계약과 자 유사한 조건으로 갱신되는 보험계약. 자, 유사함과 이게 동일함은 틀립니다. 동일해야 설명 의무를 면제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유사하다는 것은 뭔가 다르다는 뜻이죠. 그죠? 그래서 유사한, 자, 이렇게 하면 얘는 제외시켜야 됩니다. 설명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가 없다는 뜻이죠. 3번, 보험회사와 피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 간의 거래의 종류, 기간, 금액 등 가입 조건 등을 미리 정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계속적으로 체결되는 보험계약. 자, 어떻습니까? 이미 피보험자, 계약자 간의 종류, 기간, 금액 다 미리 정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범위 안에서 체결되는 계약은 우리가 동일한 계약으로 볼 수가 있겠죠. 정답은 일단 3번이 되겠고요. 4번, 표준 상품 설명 대본을 통해서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설명하고 녹취한 보험계약자의 보험계약이라고 해서 설명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죠?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혀 다른 상품일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4번도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19번 보겠습니다. 보험업법 제98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특별이익 제공. 자, 특별이익 제공, 얘도 시험 문제 굉장히 출제가 많이 되는 문제입니다. 자, 해당하는 것 한번 찾아보죠. 1번, 금품 제공하면 특별이익 제공 해당이 되죠. 근데 이 금품 제공이 특정한 금액 이상일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그 기준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시험 문제에. 자, 어떤 내용입니까? 보험계약 체결 시부터 최초 1년간 납입되는 보험료의 10%와 3만 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해야 예, 특별이익 제공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품, 즉 10%와 3만 원 중 적은 금액을 제공을 했기 때문에 얘는 특별이익 제공에 해당되질 않는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2번, 기초서류에서 정한 사유에 근거한 수수료. 자, 기초서류에 근거를 했다라는 것은 법적으로 정해진 근거에 의해서 예, 수수료를 지급했다. 그래서 얘도 특별이익 제공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 여러분께서 푸실 때 기초서류에서 정한 보험금액보다 더 많은 보험금액 지급을 약속했다. 내지는 기초서류에서 정한 수수료보다 더 많은 수수료를 지급 약속했다. 이런 게 다 틀린 겁니다. 그래서 기초서류에 정한 내용이면 얘는 위법이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기초서류에서 정한 내용보다 더 많이 지급한다. 얘가 바로 특별이익 제공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번, 기초서류에서 정한 사유에 근거한 보험료 할인. 얘는 다 예, 특별이익 제공에 해당되질 않는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0번 보겠습니다. A보험 대리점 소속 설계사 김 씨는 B보험회사 소속 설계사 황 씨가 모집한 계약을 다른 사람이 모집한 계약을 자신이 모집한 것으로 해서 황 씨에게 자기가 받은 수당의 일부를 지급하였다. 자, 어떤 위반 행위에 해당이 되겠습니까? 경유계약에 대한 설명이네요. 그죠? 예, 경유계약입니다. 21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험대리점 검사 업무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보험대리점 검사하게 되어 있죠. 예.
금융감독원은 보험대리점 검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검사 업무를 위탁하지 않는다. 감독원이 보험대리점 검사를 모든 보험대리점을 다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위탁하고 있습니까? 손해보험협회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감독원이 손해보험협회에 보험대리점의 검사를 위탁하고 있는 기준을 여러분께서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손해보험협회가 소속 설계사 100인 미만의 보험대리점에 대해서는 손해보험협회가 금융감독으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검사를 실시한다라고 해야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3번 보험대리점 협회. 보험대리점 협회가 소속 설계사 50인 미만의 보험대리점에 대해서 위탁 검사를 실시한다. 보험대리점 협회와 검사와는 업무와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손해보험협회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공적 기관에 해당이 되고요. 보험대리점 협회는 사적 기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탁 검사를 실시하는데 보험대리점 협회는 전혀 관련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4번 보험대리점 검사 업무는 금융위원회가 실시를 한다. 보험대리점 검사 업무는 금융위원회가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감독원에서 실시를 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맞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2번 보겠습니다. 괄호안에 들어갈 용어로 알맞은 것은 한번 찾아보죠. 자, 괄호는 타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 행위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의사표시를 받음으로써 그 법률 효과가 곧바로 본인에게 발생한다. 이거 중개냐 대리냐 요거 물어보는 거죠. 요거 시험 문제에 간혹 출제가 되는 문제입니다. 그 법률 효과가 곧바로 본인에게 발생하는 것은 바로 대리에 관련된 설명이죠. 중개는 본인에게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보험 설계사나 보험 중개사는 보험 계약의 체결을 중개하죠. 그죠? 그래서 체결권이 없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보험 대리점은 대리하기 때문에 법률 효과가 곧바로 본인에게 발생을 하고요. 그래서 계약 체결권이 있다라고 우리가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3번 보험 설계사 말소에 관하여 사실과 다른 설명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록 말소 시험 문제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한번 살펴보죠. 1번 타 보험회사로 이직을 할 경우 반드시 말소를 해야 가능하다. 요에는 맞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직을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일단 보험회사와 계약이 종료가 돼야 됩니다. 이게 바로 해촉이죠. 해촉이 되고 말소, 즉 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것이 말소가 돼야지 그 다음에 타 보험회사로 이직이 가능하다. 이 순서만 여러분께서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번 일단 맞는 지문이고요. 2번 보겠습니다. 보험회사와 위촉 계약이 종료, 해촉이 되면 즉시 타 보험회사로 이직이 안 되죠. 해촉이 되고 나면 뭐가 돼야 됩니까? 말소가 돼야 되고 말소가 돼야 그 다음에 이직이 가능하다. 요 순서를 기억을 해 두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해 두시고요. 2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 4번 내용 어떤 건지 살펴보죠. 본인에 의한 직접 말소인 경우라도 먼저 해촉이 돼야 말소가 되고 말소가 돼야 이직이 가능하다. 똑같은 논리입니다. 4번 말소는 일사전속의 원칙이 적용된다. 자, 말소가 되기 전에 타 회사로 이직을 하게 되면 이 회사도 등록이 돼 있고 저 회사도 그렇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말소 자체는 일사전속의 원칙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말소가 되어야 그 다음에 다른 보험회사로 이직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24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대리점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번 등록 후 피한정 후견인 선고를 받은 자. 자, 등록 취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애초 등록이 안 되는 경우가 바로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등록이 된 다음이라도 등록이 되지 않는 사유에 해당이 되는 경우에는 자동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이 되겠죠. 피한정 후견인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이 되겠죠. 다단계 판매업자로 다단계 판매업자 등록 안 되죠. 그래서 등록을 하게 되면 당연히 등록 취소가 됩니다. 등록 후
중고차 판매업자로 등록합니다. 중고차 판매업자는 보험대리점을 운영을 할 수가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등록 후에 중고차 판매업자로 등록했다고 해서 취소 사유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정답은 일단 3번이 되겠고요. 4번 등록 후 파산 선고. 파산 선고를 받은 사람 등록 못하죠. 그래서 등록 후에 파산 선고를 받았을 경우에는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해설에는 1, 2, 4번 등록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만 중고차, 수입차 판매업자는 등록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고차 판매업자, 그 다음에 수입차 판매업자 이 두 가지는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내지는 보험대리점 등록이 가능하다.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이렇게 해서 기억을 해 주십시오. 시험 문제 자주 출제가 됩니다. 25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보험 판매 프로세스의 어느 단계에 해당하는 설명인가? 보험 판매 프로세스 단계 있었죠. 그죠? 예, 그 중에서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죠. 가망 고객 발굴 후 고객과의 첫 만남의 단계, 예, 상품 판매 시 보다 유리한 환경과 여건을 조성하는 과정이다. 자, 첫 만남의 단계는 바로 이 접근에 대한 내용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기억을 해 두시고요. 정답은 2번 접근입니다. 26번 살펴보겠습니다. 인간의 부정, 부도덕, 사기, 고의 등 감정이 작용하여 사고의 빈도나 정도를 증가시키는 인간의 성격으로 고의 방화, 강도, 사기 등을 유발하는 위태의 종류, 예, 물리적 위태, 도덕적 위태, 기강적 위태, 정식 위태 있었죠. 그죠? 자, 어떤 위태에 해당이 됩니까? 고의 방화, 강도, 사기. 자, 이런 경우는 도덕적 위태에 해당이 되는 내용입니다. 얘는 암기를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기억해 두시고요. 정답은 2번입니다. 27번 문제 보겠습니다. 공영보험에 관한 설명. 공영보험은 뭐 국가가 운영하는 보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틀린 것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번 건강보험, 무역보험 다 공보험에 해당이 됩니다. 1번 맞는 내용이고요. 2번 국가와 자치단체에 의해 영위되는 보험사업이 예, 공영보험이다. 이거 맞네요. 그죠? 3번 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느냐? 국민 전체의 복지 증진을 위해 국가가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 2, 3번 다 맞는 내용이네요. 일단 정답은 4번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이 틀렸을까요? 공익을 위한 의무보험인 자동차 보험은 공영보험으로 분류가 된다. 자, 이 질문도 최근에 자주 좀 보이네요. 자동차 보험은 민간보험회사에서 운영하는 거죠. 그래서 공영보험에 해당되지 않고 민영보험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28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보험 사기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것 한번 찾아보자. 1번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상 보험사기 행위라 하면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게 바로 보험사기의 정의네요. 그죠? 정답은 일단 1번이 되겠습니다. 2번 어떤 내용입니까? 보험금 지급 요건이 되는 사고들. 고의로 조작했다. 고의로 조작했으면 경성사기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연성사기라고 했으니까 틀렸고요. 3번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 청구액을 부당하게 과당 확대하는 보험사기를 얘를 연성사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2번, 3번은 서로 바꿔놨네요. 그죠? 4번 고지사항을 허위로 하여 실제보다 낮은 보험료를 납입하는 행위도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상 보험 사기 행위에 해당한다. 자, 이 부분은 자, 고지사항을 허위로 하여 보험금을 낮게 납입하는 행위는 보험 범죄의 개념 안에는 포함이 돼요. 근데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상 보험사기 행위는 자,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로 우리가 규정을 했기 때문에 예, 실제, 그러니까 고지의무 위반 같은 경우죠. 그런 경우는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상 보험사기 행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보셔야 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9번 문제 보겠습니다. 운전자의 의무와 책임에 대한 내용으로 알맞지 않는 것은 한번 찾아보자. 중앙선이 없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보행자가 도로의 전 부분을 통행할 수 있다. 예, 맞는 거죠. 예, 보행자 우선입니다.
운전자가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려는 경우 서행해야 된다. 운전자가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는 경우 일시정지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 아닙니까? 일시정지 또는 서행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해야지 맞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 서행만 해가지고는 되는 것이 아니죠. 그죠? 일시정지를 해야 맞는 거죠. 3번 보행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자동차의 통행 속도를 시속 20km 이내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4번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할 때뿐만 아니라 통행하려고 할 때도 일시정지해야 된다. 이게 횡단보도 우리 우회전 때문에 말 많았었죠. 바로 그 내용이죠. 맞는 내용입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0번 보겠습니다. 고지 의무, 계약 전 알릴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바른 것은? 자, 1번 고지 의무는 보험계약의 성립 전까지 고지 의무를 다 해야 되겠죠. 예, 계약 성립 후에 고지를 해도 된다. 이거 다 틀린 지문입니다. 그래서 정답일 때 1번일 것 같네요. 2번 고지 의무는 서면뿐만 아니라 구두로도 가능합니다. 그죠? 예, 상관이 없습니다. 3번 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회사는 보장을 제한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죠. 없다 그랬으니까 3번도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4번 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라도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면할 수가 없다. 면할 수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해지, 보장 제한, 심지어는 지급한 보험금도 다시 회수, 다시 반환하라고 청구까지 할 수가 있죠. 그래서 4번도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미 지급한 보험금이 반환 청구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31번 보죠. 보험의 종류에 따른 보상 방법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은 것은 한번 찾아보죠. 자, 보상 방법 요거 보험 종류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부분이니까 하나씩 살펴보죠. 1번 초과 보험은 보험 가액이 아닌 보험 가입 금액을 한도로 실손 보상한다. 자, 초과 보험은 가입 금액이 보험 가액보다 더 많은 경우죠. 그렇기 때문에 한도는 보험 가액을 한도로 실손 보상한다라고 해야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1번은 틀렸고요. 2번 중복보험은 보험회사 각자의 보험 가입 금액 비율에 따라 보상을 합니다. 그죠? 여기까지는 맞네요. 보험 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보상을 안 하죠. 보험 가액을 초과하는 것은 초과이익 금지에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도 틀린 내용이 되겠네요. 3번 일부 보험은 보험 가입 금액에 대한 보험 가액의 비율에 따라 비례 보상한다. 얼핏 보면 맞는 내용인 것 같은데 일부 보험은 보험 가입 금액에 대한 보험 가액의 비율이 아니라 보험 가액에 대한 보험 가입 금액의 비율에 따라 비례 보상한다. 바꿔놔야 되겠죠. 그래야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번 공동보험은 보험회사별 인수 비율에 따라 비례 보상한다. 얘가 맞는 내용이 되겠네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2번 보죠. 보험 약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약관. 자, 1번 보험계약자의 이익보호. 이게 바로 보험약관은 누가 작성합니까? 보험회사가 작성하죠. 그렇기 때문에 보험계약자의 이익보호가 필요합니다. 필요한 경우 종전계약도 소급하여 변경된 약관을 적용할 수도 있는데 얘가 일반적이다. 일반적이지는 않죠. 소급하여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 이게 일반적으로 모든 경우에 다 그렇게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1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네요. 2번 약관이 불분명할 때 보험회사에게 불리하게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이 돼야 됩니다.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이죠. 필서와 쓴 거, 인쇄가 모순이 될 경우에는 필서가 우선합니다. 4번 약관은 전문적 법률 용어를 피하고 간결하게 표기를 해야 보험계약자가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얘도 중요한 보험약관에 대한 설명입니다. 틀린 내용은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이번 시간 마지막 문제 33번 보험자 대위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초과이익 금지 원칙이 적용이 된다. 자, 얘가 일단 맞는 내용이네요. 초과이익 금지 원칙 적용이 되죠. 2번 보험 목적에 대한 권리 취득을 청구권 대위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잔존물 대위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3번 대수의 법칙이 적용이 된다. 대수의 법칙은 보험료를 산정을 할 때 보험료를 우리가 책정을 할 때 적용되는 원칙이지 보험자 대위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번 제3자에 대한 권리 취득을 얘를 잔존물 대위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얘를 청구권 대위라고 하죠. 2번, 4번을 서로 바꿔놨네요. 그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시간 우리 33번까지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34번부터 재산보험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